주식 투기 거래의 실체, 99년 주식 투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처럼 투기는 원래 그 끝이 없는 법이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투기 공화국이다. 우리 역사에서 명성에 걸맞는 투기 사례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90년대 말 그때 그 사건이 아닐까? 1990년대 후반 들어 투자자들은 인터넷이라는 급성장하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었다. 투자회사들은 사업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수익 전망을 내놓고 사업계획서를 쓰기만 하면 그 계획서가 아무리 미진하더라도 자금을 투자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들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고 자본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수없이 많은 닷컴 기업 백만장자들이 탄생했다. 닷컴 붐은 여타 업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첨단 기술주라면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였다. 투자자들은 끝간데 없이 치솟는 주가 상승의 상황에서 저마다 이득을 챙기기 위해 주식시장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세계적인 투기 열풍은 한국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97년 봄 인터넷에 골드뱅크라는 회사의 주식 공모 광고가 떴다. 배너 광고로 인터넷 리서치에 응하면 돈을 준다는 모델을 들고 나와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후 코리아텐더라는 사명으로 바뀌고 곧 망한 그 회사다. 사업 모델도 기실 알고 보면 미국의 사이버 골드라는 회사를 흉내낸 것에 불과했지만 골드뱅크는 투자자들의 대단한 인기를 끌어 단숨에 공모자금을 마련하고 다음에 코스닥 시장까지 진출했다. 당시에는 만년 적자의 수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했다. 상장되자마자 이 회사 주식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설립자는 자본금 5천만 원의 구멍가게 수준의 대표에서 설립 2년 만에 시가총액 2천억 원에 이르는 골드뱅크 그룹의 총수로 말단 공무원에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한 인물로 신문지상에 연일 대서특 필되었다. 주식 공모에 응한 투자자들은 주주로 모두 함께 부자가 되었다. 버블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격이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사업 모델을 내세워 하루에도 여러 개의 기업을 설립하고 등기에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주식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공모 자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마구 시장에 내다 팔았다. 팔고 또 팔았지만 그래도 주식 가격은 오르기만 했다. 비상장 주식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일반인들도 마침내 한몫 챙기기 위해 너도 나도 아파트 투기에 뛰어들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기꺼이 욕망의 한여를 자처했다. 비상장 주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엔젤클럽이라는 이름에 묻지마 투자그룹이 전국에서 활개를 친 것도 이 무렵이다. 98년이 지나자 주식 투기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졌다. 음모와 흉계로 가득 찬 시장에서 발기인들은 제 주머니만 불리기 위해 주식회사들을 마구 급조해냈고 주가는 조작되었으며 허위 정보들이 마구 돌아다녔다. 상장 계획은 고사하고 상장 가능성도 없는 신생기업의 주식 공모 가격이 처음부터 액면가의 10배에서 20배로 책정되는 것도 다반사였다. 그렇지만 회사 설립 후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갓난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도 수익 모델만 그럴듯하면 인터넷 공모에서 단 3초 만에 마감될 정도로 시장에는 투기 열기로 넘쳐났다. 이들 중에는 금감원의 정식 인가를 받고 일간지에 버젓이 공모 광고를 낸 기업들도 부지기수였다. 제3시장의 설립은 투기 시장의 뒷돈을 대주는 격이었다. 1998년 봄부터는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들어갔고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일간지들도 호황을 누려 이들 기업의 사업 설명서와 주식 공모 광고로 신문을 도배했다. 이 광고에는 회사의 첨단 보유 기술과 수익성, 배당 수익을 약속하는 문구가 꼭 들어가 있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과거 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했던 주식 투기 현상들이 되풀이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투기에 달려든 것이다. 청약자 명단에는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연예인과 자영업자, 회사원, 가게주인, 농사꾼, 선원, 노동자, 조폭 등 온갖 종류의 군상들이 있었다. 배정받은 주식은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나가기도 했다. 비상장 주식들은 말 그대로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어도 투기꾼들은 실물 주식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파랑거래로 불린 선물거래가 나타났다. 파는 사람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종류의 주식 증서를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사는 사람은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거래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한 장으로 이루어졌고 투기꾼 가운데는 하루아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종이뿐이었다. 투기 열풍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 종이는 돌고 돌아 실체가 없는 거래가 되어버렸다. 코스닥 시장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탐욕의 원조격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숫자의 백만장자들이 새로 탄생하고 시장은 미쳐 날뛰었다. 온갖 탈법과 기기묘묘한 시세 조작이 행해졌다. 소위 작전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 사람들만도 그 숫자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당시 언론은 닷컴 버블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때 시가총액이 수조 원을 넘는 코스닥 황제 기업으로 불렸던 새로운 기술은 다이알패드라는 검증이 안 된 인터넷 사업을 내세워 3,700여 원이 넘는 투자자들의 눈먼 돈을 끌어들이고 투자자들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1999년 겨울 버블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부풀어 올랐다. 새로운 기술은 액면가의 600배까지 치솟았고 투자자들도 웬만한 기업이면 액면가의 50배 가격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그 현상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기만 하는 주식시장과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투기적인 심리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모든 버블의 뒤에는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 모든 자산을 걸고 투기를 벌이는 인간들이 한결같이 품고 있는 하나의 도식적인 착각이 있다. 즉, 우둔한 자들에게 팔아넘기고 나는 버블이 파열하기 직전에 탈출할 수 있다. 는 발칙한 믿음이다. 하지만 파국은 투기의 역사에서 늘 겪는 것처럼 당시에도 예상을 불허해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1999년 겨울 비상장 주식시장이 먼저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이 이상 조짐을 느낀 투기꾼들이 보유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자 주가는 주저앉기 시작했다. 비극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비상장 주식 거래의 중심지였던 테헤란노와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가을부터 나돌고 있었다. 실제로 비상장주의 메카 제이스톡에서는 저가에 내놓은 주식조차 전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대부분의 장외 주식들은 아예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을 지나서는 장내와 장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부도가 줄지어 발생했다. 전문적인 주식 중개인들은 얼치기 투기꾼들에게 보유 주식을 넘겨 일부나마 회수하려고 발버둥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투기가 파국을 맞자 모든 투기꾼들을 지배했던 탐욕이 이제는 공포의 잔혹함과 복수의 광기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투서가 난무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조폭을 동원하여 백두대낮에 대표이사를 협박하고 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95년 설립되어 채권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삼성자동차가 르노에 넘어간 것도 이 무렵이다. 버블이 터지면서 시장에는 수많은 시체들로 악취가 진동했다. 희생자는 주로 중산층이었다. 당시 이들의 장롱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세상 밖으로 나와 휴지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사실 정도다. 물론 그 와중에도 네이버처럼 살아남아 더 큰 승자의 자리를 만끽하게 된 신흥부자들은 단순히 부의 질서가 재편되었다는 반가운 신호로 받아들이겠지만 말이다. 그때의 일을 빌 게이츠는 미래의 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골드러시는 투기 심리를 일깨워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수만이 돈을 벌게 된다. 우리 뒤엔 손해를 본 대중들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다. 결국에는 바보처럼 실패한 벤처의 잔해를 뒤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저 회사를 세운 거야?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런 짓을 했지? 저게 바로 투기의 참모습이 아니겠어? 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영끌과 비투. 최근 몇 년간 영끌과 비투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영끌족의 급증과 그들의 어려운 현실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슬픈 자아상이다. 영끌과 비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이들은 빚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행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는 이들의 꿈을 악몽으로 바꿔놓았다. 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일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영끌과 비투 열풍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불평등 심화, 저성장 시대의 고착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기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끌과 비투는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는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며 청년층을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영끌과 비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빚은 그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빚을 내서 투자할 때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 비록 영끌과 B2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 들어 더 뚜렷해져 하루 5천억 원 안팎을 오르내린다. 아파트값 오름세가 분명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게 금융권 진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월 2,400건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6,000건 선으로 뜀박질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의 한 달 아파트 매매 건수 역시 지난달에만 1만 186건으로 2년 9개월 만에 최대다. 올 들어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B2 수요도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뒤 갚지 않은 신용융자 잔액은 올 들어 2조 6천억 원 급증했다. 신용융자 대상이 아닌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 증액도 직장인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이달 들어선 감소세를 이어가던 5대 은행 신용대출마저 상승 반전했다. 공모주 청약 등 주식 투자용 B2 성격이 크다는 게 증권가 설명이다. 3년 만에 영끌 B2 조짐은 부양과 안정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7월 시행 예정이던 대출 규제 강화를 갑작스레 2달 연기한 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영끌 B2는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잠재 리스크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와 한국 통화당국의 선제 금리 인하 조치가 가세하면 자칫 부채의 악순환으로 비화한다. 팽배한 소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가계부채 정책이 절실하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